인과응보 가슴 뼈저린 진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젊은 시절의 오만함. 1980년대 중반, 저는 30살의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했어요. 우리 부서에 김대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았지만 제 부하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지만 학벌도 좋지 않고 배경도 없어서 승진해서 밀려난 상황이었죠. 김대리의 아내가 위암 말기에 걸렸어요. 당시는 의료보험이 지금처럼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수술비, 입원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김대리는 집도 담보로 잡히고 사채까지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대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50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내 수술비가 부족해서요. 그때 5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부모님 유산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김대리, 미안하지만 저도 여유가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짓말이었어요. 충분한 여유가 있었지만 큰 돈을 빌려주기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김 대리를 우습게 본 것도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결과. 김 대리는 다른 동료들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결국 월 15% 이자의 고리대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김 대리의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본 김 대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중학생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초등학생 아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때 김 대리가 저를 바라보던 그 공허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나의 승승장구와 김 대리의 몰락. 그 후 저는 더욱 승진가도를 달렸어요. 1년 후 차장, 2년 후 부장이 되었습니다. 집에는 첫 아이도 태어나고 모든 것이 순풍만 불고 있었어요. 반면 김 대리는 점점 힘들어져 갔어요.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두 아이는 어머니 없이 자라며 삐뚤어져 갔습니다. 딸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김 대리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무시했습니다. 김 대리, 집안 사정이야 이해하지만 회사 일은 회사 일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인정머리 없는 말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성공한 부장이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가족의 파탄. 1988년 사채업자들이 회사에 찾아와 김 대리를 협박했어요. 김 대리는 회사에서 망신을 당하고 인사팀에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1989년 김 대리의 딸이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어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 했어요. 김 대리는 집까지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어머니 없는 애, 가난한 애라고 놀림받으며 위축되어 갔어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전성기. 1990년대 초 저는 36살의 임원이 되었어요. 강남으로 이사하고 외제차도 샀어요. 아이도 둘이 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김 대리는 여전히 40이 넘은 만년 대리였어요. 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일했고 아들은 성적이 바닥이었어요. 첫 번째 경고 IMF 외환위기. 1995년 구조조정으로 저는 계열사로 좌천되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회사가 부도나면서 43살에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연봉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말만 들으며 1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됐어요. 집에서 놀고 있는 제 모습에 아내는 불안해했고 아이들은 왜 아빠가 집에만 있는지 물어봤어요. 정말 초라한 기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역전. 2년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김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거였어요. IMF 때 다들 힘들어하는데 김 과장이 묵묵히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도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김 과장의 딸이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고 아들도 성적이 올라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것이었어요.
계속되는 몰락과 깨달음. 제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2000년에야 작은 회사에 취업했는데 연봉은 예전의 3분의 1이었어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이사했고 외제차도 팔았어요. 예전에 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2005년 길에서 김 차장을 만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여유로운 모습과 초라한 제 모습.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힘든 시기인 것 같네요. 저도 IMF 때 정말 힘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분을 차갑게 대했는데 그분은 지금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늦은 사과와 용서. 2015년 업계 모임에서 김 전무와 재회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사과했어요. 20년 전 전무님이 어려우실 때 제가 정말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전무는 20년 전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김 전무의 딸은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아들은 교사가 되어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의 변화. 그 후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력서도 함께 쓰고 개인적으로 돈도 빌려줬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도와줬던 후배 중 한 명이 벤처회사를 창업하면서 저에게 합류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 회사가 대박이 나서 3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됐고 저도 임원이 되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게 결국 저에게 돌아온 거였어요. 진정한 인과응보의 의미. 인과응보는 하늘이 내리는 상이나 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관계와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저를 고립시켰어요. 김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고 성공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죠. 그런 선한 행동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었고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현재의 삶. 김 대표는 결국 최연소 대표이사가 되었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은퇴 후 그 재단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고 김 대표와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인과응보의 교훈은 이래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요. 악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성공하고 계신 분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도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인과응보를 믿으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